전나무도 아니고 비자나무도 아닌데 그 두 나무의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미있고 신기한 나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나무는 바로 백두산과 함경도의 고산지대에서 영하 40도의 혹독한 맹추위 속에서도 그 늠름한 기상과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히 서 있는 바로 이 종비나무입니다. 옛날에 신만이들이 종비나무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송진으로 추위에 걸린 동상을 고치고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비나무입니다. 종비나무는 단순히 전설 속의 나무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코리아라고 외쳐야만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름에 한국이라고 하는 코라이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또 이 나무를 불의 기운을 가진 나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종비나무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름 이야기하고 별명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종비나무, 이 종비나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고 종비나무의 학명은 피케아 코라이엔시스라고 썼는데 이러한 학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비나무는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들은 무엇이 있고 그 별명이 붙은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비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비라고 쓰고 있는데 이 종자는 전나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비자는 비자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비나무는 전나무와 비자나무의 특징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나무다. 그런 뜻으로 종비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종비나무를 한자로 쓰면 종자와 비자가 합해진 것이라고 하고 종비나무의 종자는 전나무를 뜻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종비나무는 꽃이 피는 모양이나 잎의 모양 그리고 구과라고 하는 솔방울 열매의 구조 등이 전나무와 많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이 전나무를 가문비나무 속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은 현재는 전나무 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아닌 요 비자는 비자나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종비나무는 전나무처럼 또 비자나무처럼 키가 크고 높게 자라면서 기품이 있는 풍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꽃은 기품이 있으면서 우아한 모습이 서로 닮아 있고 그리고 잎을 보면은 잎은 단단하죠. 단단하면서 촘촘한 모습이 비자나무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붙여준 이름이 전나무 종자하고 비자나무 비자를 합해서 종비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종비나무는 전나무와 비자나무의 수형이라고 하는 나무 모양이나 잎의 모양, 또 꽃의 모양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자나무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고 있는 나무이고 종비나무는 추운 북쪽 산에 살고 있다는
살고 있는 서식지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비나무는 소나무과의 가문비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피케아가 가문비나무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문비나무 속에 속하는 피케아인데, 그런데 전나무는 아비에스라고 하는 소나무과의 전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이고, 비자나무는 토레아라고 하는 주목과의 비자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비나무의 학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을 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피케아 코라이엔시스라고 학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명의 피케아라고 하는 것을 속명이라고 하고, 뒤에 코라이엔시스는 종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의 작은 이름이다 해서 종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속명인 피케아는 라틴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픽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소명인 코라이엔시스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비나무의 학명인 피케아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픽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라틴어의 픽스라고 하는 뜻은 뜨거운 열에 녹아내린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역청이나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비나무의 줄기에서 끈적끈적한 송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속명이 피케아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이용해서 선박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수 처리제로 쓰거나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종비나무는 끈적끈적함이 곧 강력한 생존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요 피케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소명인 코라이엔시스는 바로 한국,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코리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학자들이 이 나무를 부를 때마다 코리아를 외치게 되는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한 이름이 바로 피케아 코라이엔시스입니다. 이 학명은 1919년에 일본의 나카이 박사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라고 합니다. 종비나무는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들은 이러한 별명들이 있는데, 별명들을 한번 살펴보면 비늘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도내 가문비 나무 또는 벌 종비나무, 삼송, 그리고 홍피삼 또는 홍피운삼,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비나무 별명들이 왜 이러한 별명들이 붙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곱게 서 있는 줄기의 모습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비나무의 줄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의 줄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줄기를 자세히 보면은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게 비늘처럼 이렇게 들떠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늘처럼 생긴 이러한 나무 껍질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비늘처럼 생긴 나무다 해서 비늘처럼 생긴 가문비 나무다 해서 비늘 가문비라고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비늘 가문비가 아니라 비눌 가문비라고 썼는데, 요 비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요즘 생선의 비늘을 옛날 사람들은 비눌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늘 같은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가문비나무다 해서 종비나무를 비늘 가문비나무, 비눌 가문비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이 종비나무는 가문비나무하고 사촌답게 요 줄기에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 껍질의 색깔이 검은색이죠. 검은색이지만은 종비나무는 유독 그 껍질이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겼다. 물고기의 비늘처럼 얇게 갈라져서 일어난다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종비나무를 보면 종비나무가 마치 비늘 같은 갑옷을 입고 추위와 싸우고 있는 용감한 전사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비나무의 별명인 비늘 가문비 나무입니다. 종비나무의 또 다른 별명으로는 도내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내 가문비에서 도내라고 하는 명칭은 함경도의 방언으로 깊은 산골을 의미하는 도내라고 하는 단어가 굳어져서 함경도 깊은 산 속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한 산 꼭대기인 고산지대에서만 살고 있는 가문비 나무라는 뜻으로 도내 가문비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도내 가문비 나무라는 이름은 함경도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귀한 나무가 함경도에만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묻어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가문비 나무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는 도내라고 불리는 험준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한 10만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하게 추운 맹렬한 추위가 몰아쳐왔고 온 산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이 떨어져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만이는 꿈속에서 산신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산신령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가면은 붉은 갑옷을 입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의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만이가 찾아간 곳에는 나무 껍질인 숲이가 물고기의 비늘처럼 검게 갈라진 거대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말라 죽은 가지만으로도 겨울 동안 따뜻한 불을 지필 수 있었고 나무에서 흘러나온 끈적끈적한 수지, 레진, 송진이라고 하는 수지를 이용하여서 동상에 걸린 아이들의 피부를 낫게 하는 약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그 험한 곳에서 우리 도내 골짜기를 살린 가문비 나무다 라고 부르면서 이 나무를 신성시하였고 이때부터 도내 가문비 나무라는 이름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종비나무의 또 다른 별명으로는 삼송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삼송이라고 할 때 삼송은 한자로 삼나무 삼자와 소나무 송자를 씁니다. 그래서 삼나무와 소나무 같은 나무가 바로 종비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삼송이라고 하는 별명은 중국과 일본의 고문원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종비나무 종류들을 종종 삼송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 종비나무는 삼나무의 기품과 소나무의 절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삼송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종비나무는 목재가 워낙 곧고 단단하면서 소나무보다 낫고 삼나무보다 귀하다는 극찬이 담겨진 별명이 바로 이 삼송입니다. 그리고 이 종비나무는 홍피삼 또 홍피운삼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별명은 주로 중국의 만주지방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이 종비나무를 부를 때 홍피삼 또는 홍피운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종비나무가 가진 강인한 생존의 흔적과 경제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종비나무의 늙은 나무를 보면 나무 껍질이 불규칙하게 조각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나무 껍질 속에 안쪽에서 있는 내피라고 하는 속껍질, 그 속껍질이나 갈라진 틈 사이의 색깔이 붉은색을 띤 갈색을 강하게 띱니다. 가뭄비 나무들 종류들 중에서 유독 속껍질이, 내피라고 하는 속껍질이 붉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를 보고 붉은 속껍질을 가진 가뭄비 나무라는 뜻의 홍피운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운삼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속명이 피키아 속인 가뭄비 나무 속 종류들을 통칭해서 운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운삼이라고 하는 한자 글을 보면 한자의 운자는 구름이라는 뜻이고 삼자는 삼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나무처럼 키가 크고, 이 큰 키가 구름 운자, 구름을 뚫고 높이 자라는 삼나무라는 뜻이 바로 운삼입니다. 그래서 그 운삼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또 홍피삼이라고 하는 말은 홍피운삼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삼이라고 하는 삼나무 삼자는 곱게 높이 자라는 삼나무를 뜻하는데, 종비나무의 목재가 워낙 곧고 훌륭해서 붙여진 존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비나무를 중국의 흑룡강성이나 길림성 같은 추운 지방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이 종비나무를 불의 기운을 가진 나무로 여겼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종비나무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한 수지, 레진이라고도 하고 송진이라고도 하는 수지에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타는 모습이 마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종비나무를 불의 기운을 가진 나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